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을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3월 FOMC 결과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시작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또 다음 스텝이 어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5월 FOMC에서는 양적 긴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고 또 빅스텝,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그러한 긴축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경제 상황과 긴축 속도 이 사이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일각에서는 5월 FOMC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소폭의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꼼꼼하게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과 정보들 들으실 수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유가는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변동성이 좀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1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세에 나오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2700선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지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주에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하루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틀 전에 기관이 이제 현물 그리고 선물을 양 매수를 잡아주고 어제도 이제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이 같이 현물을 전부 다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한동안 이제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오늘자 어느 정도 이전에 저항 라인 맞아주면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하루구나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이제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는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각종의 리스크 요인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뭐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도 있었고, 뭐 디폴트 이야기도 나오고,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시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조금씩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매매 동향이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포지션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을 약 쌍바닥 구간으로 만들어주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이 기준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0.25%를 인상을 하는 걸로 좀 결정이 나와준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우려됐던 0.5% 이상 이제 빅스텝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1차적으로 일단 인상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6차례나 더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6차례가 다 인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빠르게 지금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이랑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수준이 비슷해질 경우에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 가지고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지도 조금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러시아 아까 디폴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디폴트가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30일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자 지금 루블화 상환이 아니라 달러로 상환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소식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반등폭이 어느 정도 좀 컸었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 만큼 오늘은 좀 양시장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지수가 쌍바닥을 찍고 반등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체크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올려지는 만큼 올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이 어느 정도 나왔죠. 이와 함께 국내 기준금리도 얼만큼 빠르게 올라가게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약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 이스트 소프트인데요. 요즘은 공약주를 제시해 주시고 나서 바로바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트 소프트 한번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스트 소프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드렸었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우리는 앞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 지지 라인에 맞았던 부분에서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이전에 상승폭 키워준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 떨어졌었어요. 거래대금 없이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거래대금 없이 떨어지다가 중요한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나서 대량 거래량 조금씩 발생을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전에 지지라인 부분에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도 10%, 15% 정도의 수익권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오늘자 약 13% 정도 일단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달성을 한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했지만 거래대금 크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도 전략 세워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6,000원 부근에서 현재 절반 정도 반매도 하신 이후 목표가 18,000원까지 잔량 가지고 가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스트 소프트 오늘 목표가 16,000원 도달을 했는데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 보유 의견과 함께 2차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약주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또 공약주나 자세한 강의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강의 내용도 따로 전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는 이 전략이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기본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시면은 이 자료를 다 파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영상으로까지 이렇게 좀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팅방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정보 받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종목 상담 신청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오늘장 핫 이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관련주들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좀 협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좀 장기화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재료가 계속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은 특히 또 철강주들 움직임 돋보이고 있는데 철강주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강주 관련해 가지고는 러시아 관련된 이슈보다는 네. 뭐 이제 미국 이제 수출 물량 관련된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자 나온 이슈가 뭐냐면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온 이슈가 기존에 이제 232조 원 규모의 이 물량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재협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 같았으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재협상이 아니라 조건을 개선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성이 기울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용을 좀 체크를 하자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쿼터제와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제 세금을 좀 더 낼 것이냐, 쿼터제로에서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미국이 인하를 해줬습니다. 인하를 해줌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역시 이번에 이제 조건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진 상황이라는 점.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철강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철강 가격 지속적으로 치솟았었는데 이 부분이 2022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러시아 관련해서 전쟁 리스크도 조금 전쟁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결국에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가 됐고 이번에 러시아의 이 행태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그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인프라 관련해서 철강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니까 한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좀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하시면은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철강주들 또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출 관련해서 수출 증가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철강 가격 상승 모멘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종목별로 또 한번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오늘자 상승폭이 좋았던 종목이 동일제강이라는 종목이 대장주를 잡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전에는 뭐 실적이 좋지 않았었는데 21년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 철강제 가격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상 실적도 중요하지만 테마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적었던 기업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자 테마성 가장 짙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철강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오늘자 대장주 잡았던 종목들, 부대장수 잡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심 종목 미리미리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이제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소형 철강 중에는 제일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네. 기존에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좋게 잘 나와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저평가 관련 중소형 철강 중에 나는 물론 테마성이 물론 대장주는 잡아갈 가능성이 낮지만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제 문배철강 같은 기업들 체크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부국철강 같은 종목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열연 또 이제 냉연 코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이 역시 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이제 인플레이션, 철강제 가격 그리고 뭐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좋은 흐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테마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죠. 이슈가 한번 다시 나올 때마다 대장주 위주로의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들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대장주로는 동일제강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이 대장주들은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찾고 싶은 분들은 문배철강이나 부국철강에 대해서 언급해드렸으니까 이제 테마별로, 종목별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중소형 철강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강의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서영태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시그네틱스 매수가 2,400원에 비중 25%. 지인 소개로 들어갔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요. 솔직히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2,22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랑 큰 차이 나지 않으신데 종목을 잘 모르셔서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래도 이제 모르고 들어간 종목치고 굉장히 네.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기업 정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총액이 좀 굉장히 낮은 스몰캡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크게 갖고 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내용에 이제 주요 내용들 쭉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면은 대주주가 테라닉스로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테라닉스가 어떤 기업이냐면은 이제 이전에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품들을 납품을 한 기업이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테마성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메모리 관련해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반도체 뭐 빅사이클이 왔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좀 고점 만들었다가 쭉 그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봄이 다시 오는가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그 종목들 중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대장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재무도 한번 이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재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왔던 기업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적자 이어가다가 이번에 다시 또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이번에 2,700억에 19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70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종목 자체를 이제 재무를 보고 접근을 할 때 과거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다가 이번에 막 턴어라운드를 한 기업, 막 흑자로 전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상승폭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실상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실적이 계속 안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이번에 흑자 전환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체 이제 차트도 보시면 주봉상 차트도 보시면 정배열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최근 들어서 물론 2,400원 부근 요 구간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잡으신 것 같은데 조금 고점에서 잡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고 장기 평선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당장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 대금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최근에 조금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전 저점 122평선 부근만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전 저점인 2,000원 부근, 이 아랫꼬리 보이시나요? 이 아랫꼬리 부근에서 지지선 만들어줄 가능성 높으니까 이 구간 지지받는지를 제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다시 2,400원대 위로 해서 슈팅 나와줄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비중 25%에 좀 아까 말씀하실 때도 좀 금액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잘 모르는 기업에 그렇게 비중을 높게 하시고 그 금액을 크게 하시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이야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자신이 직접 잘 모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흔들려요. 뭐 예를 들어서 증시가 요동칠 때, 뭐 아니면 주가가 개별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큰 악재가 아님에도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의 믿음을 조금 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셔야, 그리고 본전권 2,400원 부근 튀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 조절 어느 정도는 좀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 2,000원 지지가 되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서가프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K전자 작년 10월경에 매수가 19,300원에 비중 25%, 언젠가는 올라갈까요?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MK전자는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 작년 좀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15,300원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점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반등 가능할지 전문가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19,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추세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다리면은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또 긍정적인 소식을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테마도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있는데 두 개 섹터 모두가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인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사이클 맞춰가지고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 상승 추세가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인 좀 우상향이 좀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9,3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좀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이전에 그래도 이전 저점 조금 밀리기는 했으나 점점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저점만 체크를 해보면은 최근에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줬어요. 뭐 아직까지 조금은 밀리고는 있지만 점점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전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바닥 구간 들어오니까 대량 거래량 한 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약 40만 주 정도 바닥권에서 원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날도 보시면은 40만 주 정도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주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요 구간에서 단기 추세 60선 이렇게 돌파가 나와준다. 장기 평선이 61선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60선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렸고 조금 더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박진순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현대위아 매수가 58,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자동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흐름 부진합니다. 이제 러시아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생산 차질 리스크 때문에 좀 주가가 부진했고 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도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현재가가 6만 원인데 이분은 또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점 매수를 하려고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전에 이제 과거에 급등할 상시에 샀다라는 건데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네. 물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저가 매수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 계속 없이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예 추세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수 타점 잡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1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구간에서 비중 5%까지 잠시 축소를 하고 방향성이 나와준 이후에 좀 다시 매수 포지션 잡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무너지게 됐거든요. 월봉상으로 이제 지지라인인 60선 부근에서 좀
멈추기는 했으나 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전 저점대인 한 4만 원, 5만 원 부분까지도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장기 이평선 120선까지 주봉상으로도 깨졌거든요. 이런 부분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좀 비중 조절을 하시고 이 종목이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믿고 있는 어떤 뭐 재무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기업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전 장기 이평선들 돌파 나올 때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 다시 확대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일단 현 구간에서 저는 좀 비중 조절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바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7만 5천 원 부근 정도까지는 쉽게 좀 슈팅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았고 최근에 추세도 부진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약수익이실 때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여 놓으셨다가 장기 이평선 돌파했을 때 다시 담아보자라는 전략 드렸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7만 5천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꿈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표님, 내패스 매수가 34,600원에 비중 15%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반도체주 나왔습니다. 내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만 원 아래에서 좀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29,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패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 가능하실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네패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게 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기존에 악재들이 굉장히 악재 아닌 악재들이 많았죠. 시설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적이 좀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이니까 지금 당장에 이런 소식들로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기존에 좀 차트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현 구간이 이전에 좀 횡보를 오래 했던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 그래도 이전에 매물대들 어느 정도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으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정말 장기 성장성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탈 나왔을 때 2만 원대까지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저점까지는 볼 수 있겠으나 이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중 10%대 15%인가요? 네, 15%인데 충분히 20% 정도까지는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 구간에서 뭐 반등이 나오거나 추가 매수 전략 세웠을 때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수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이제 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퀄컴 관련해 가지고 물량을 수주를 했었어요. 테스트 물량들을 수주를 했었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잘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 긍정적인 주가 방향 만들 수 있으니까 퀄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 어떤 게 나오는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이상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여러 가지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이슈들 체크해 보자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초록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맥스 89,000원에 25%입니다.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신데 화장품주들이 이제 지난달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중국 락다운에 직격탄을 좀 맞았습니다. 자, 코스맥스 다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79,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는 또 최근에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뭐 반등이야 가능하겠죠. 이제 네. 코스맥스 그래도 되게 튼튼한 화장품주에 좀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네. 화장품주 하면은 사실 뭐 LG 생활건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모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제한다라고 하면 코스맥스가 중견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실제로 이제 정책적인 흐름, 정부에서도 움직임을 보일 때 뭐 코스맥스의 공장을 방문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 많이 발생을 하는 기업이니까 지금 구간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 하더라도 좀 악재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악재들 많이 발생한 것 치고 굉장히 그래도 낙폭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 이제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 조금 다시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 약간 쌍바닥 구간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주봉인데 이전에 저점 이제 갱신을 할 당시에
주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죠. 좀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금 쌍바닥 구간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들, 뭐 한알령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런 뭐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 받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쭉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진 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월 28일자에 바닥 만들어줬고 최근에도 바닥 한 차례 더 만들어줬는데 저점이 조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 추세도 어느 정도 5일선, 11선, 21선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꺾여준 모습 나오는데 지금 구간에서 61선 맞고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재돌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중단기 중단기 추세까지 전환을 하고 10만 원대까지 이전 122평선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뭐 10만 원에서 이제 더 시간이 더 걸린다면 9만 원대 중반까지는 올 수 있겠는데 이런 구간들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120선 이평선을 보시고 그 구간을 좀 매도 타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도 좀 제시만 해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 기업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제시만 해드리자고 하면 이전 저점 68,000원 부근 만약에 이탈되게 하면은 추가적으로 낙폭 커질 수 있으니까 좀 비중 조절 조금씩 줄여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올라갈 때마다 잘 분할 매도해 주시고 손절가는 6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모든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매일 이 시간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와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망세 짙은 금요일 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김대호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미래성장 산업 메타버스 테마 사이클에 주목을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메타버스 이제 어제자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죠. 이전 바닥 크게 만들어준 이후에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 메타버스 관련주들 체크를 하기에 정말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에는 항상 이 테마라는 게 사이클이 돌게 돼 있습니다. 뭐 언제는 반도체 테마가 돌고 그 다음에는 뭐 2차 전지가 돌고 뭐 중간중간 메타버스, NFT 이런 사이클들도 계속해서 돌게 되는데 같은 시기에 좋은 흐름들을 보였던 섹터들이 동시에 좋은 흐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전에 과거에 메타버스가 메가 테마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때 올랐던 종목들, 같이 함께 올랐던 다른 테마들이 지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시장 작년에 엄청나게 상승폭을 키웠는데 도대체 어떤 전망치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금 이제 좌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1조 5,429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2030년도에 1,540
1조 5,429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2030년도 1,831조 원 규모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0%에 이르는 엄청난 이제 고성장군에 있는 섹터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 이런 정보들이 이제 대기업들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새로 먹거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2022년도, 23년도까지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기업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이제 주총에서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뉴스가 크게 됐었죠. 로봇 메타버스 신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해가지고 기사들이 막 나와줬었는데 이제 한종희 부회장 같은 경우는 로봇은 고객 접점의 이제 새로운 기회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말을 했고요. 이 외에도 어떤 부분 지금 위에 보시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외에도 AI 같은 부분들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주가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체크를 하면은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연내 가정용 로봇 그리고 AR 글래스를 현재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대기업들 뭐 LG전자도 투자를 하고 SK도 투자를 하고 KT도 투자를 하고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적혀 있는데 롯데 역시 메타버스 UAM 헬스케어를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기업들 투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대기업들 총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방향성을 잡을 때 어떤 부분으로 투자를 할까?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눌림목, 이제 기간 조정도 크게 나와주고 가격 조정도 크게 나와준 섹터가 이 메타버스 분야니까 이 테마, 이 섹터를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업성을 고려한 메타버스 투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성을 보이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글래스 기기, 뭐 AR과 VR 기기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들이 먼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어가지고 현재 엔터주들 역시, 엔터 관련 기업들 역시 메타버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어떤 방송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데 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이제 지불을 해줄 수 있는데 후원금이 가장 많은 이 산업군들 섹터를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목소리만 입혀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후원금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글래스 기기 그리고 뭐 이렇게 엔터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IP5 국가들 중에서 이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를 나타낸 건데 화면 보시면 한국이 지금 14.6%로 4,620건 이제 과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특허가 지금 이렇게 나와준 상황인데 현재 보시면은 뭐 인구수라든가 이제 국가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작은 국가 그리고 인구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평균 19%나 특허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이 특허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 기술력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로열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기 SNS, 메타버스 시장성이 또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술력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 현재 SNS라든가 어떤 자체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정책 수혜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이야기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공약집을 쭉 체크를 해보시면은 메타버스 산업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자 정부를 구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발생을 한 만큼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가 확대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정부가 이제 전자 정부를 구축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메타버스 관련된 일자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라는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NFT, 토큰 경제 활성화 위해서 금융체계도 개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메타버스가 메가테마가 형성이 된 이후에 NFT가 또 메가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결국에 이어져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같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어느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부동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섹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집착도가 굉장히 높죠. 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에 이제 관심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이제 가상부동산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부동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무려 10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달러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규모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뜨거웠던 주목을 받았던 섹터인데 이제 올 초랑 작년에 쭉 체크를 하시면 가상부동산 관련주들이 일부 좀 상승이 나왔었던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가상부동산 한번 주목을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대기업들이 현재 이 가상부동산에 투자를 점점 많이 하고 있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디센트럴 랜드를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가상부동산 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다 투자를 했고요. LG라든가 SM 이런 엔터 기업들까지 이 부분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가상부동산 투자에 대기업들이 나섰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니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핵심만 좀 체크를 하자면 부동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테마 형성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가상부동산 자산에 주목을 하자라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0%, 대기업 투자 지속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는 이 메타버스 섹터. 한번 우리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 제가 곧 자리에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이 가상부동산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생각이니까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특히 또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가상 공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관련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MBT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네. 한 번씩은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가상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기업인데요. 이제 MBT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성장세가 돋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MBT라는 기업이 가상부동산 플랫폼을 운영을 하기 전에는 이제 포인트 관련주로 많이 불렸습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결제를 할 때 사용되는 포인트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던 기업인데 해당 기업이 이제 포인트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현재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연평균 10% 성장이 지금도 전망이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세가 뚜렷한 B2B 사업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객사를 보면은 네이버 웹툰 그리고 뭐 토스, 카카오 같은 기업들, 대기업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함께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운용을 했던 기업이에요. 뭐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 캐시 슬라이드 걸어다니면서 뭐 돈을 버는 그런 어플로 많이 홍보가 되었었던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운용을 하면서 마케팅, 홍보 비용들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이다. 그냥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 6월부터 다시 한번 서비스가 런칭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이제 1월 달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가상 부동산 관련주로 해서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사업 서비스를 조금 런칭을 했다가 이제 종료를 시켰어요. 이제 종료를 시켜버리고 이거 우리가 실제로 조금 사업성으로 키워보겠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떨어진 요인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가상부동산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사업성을 좀 더 추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 즉 기업 자체의 밸류 자체는 크게 타격이 없는 상황이다.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차트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다가 이번에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죠. 이때가 가상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을 했던 시점이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나서 현재 바닥 구간 다져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16,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이전 저점 부근 위쪽으로 해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좀 충분히 저가매수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이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강한 매물대가 존재하는 22,000원 부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락이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적은 거래 대금으로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000원, 이전 저점 부근 17,000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MBT였습니다. 이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오는 6월에 오픈한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목표가 2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변동성이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합권 등락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94포인트 선, 현재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권 속에서 91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들 요즘에 좀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은 동반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이 조금 더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1,000억 원 넘는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동반 매도세, 그 물량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좀 소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은 내놓고 기관들은 대형주 위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먼저 철강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면 수정보다 일부 세부 사항을 수정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나 이 철강 중소형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일제강 13% 두 자릿수의 가장 큰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고차 관련주 살펴보시죠. 이제는 대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타나면서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토에는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현대 글로비스나 엠노도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멘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연탄 가격이 지금 여러 가지 요인 속에도 급등을 하면서 시멘트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지금 재고량이 많지 않아서 건설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세니트 5%, 고려시멘트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종목들의 상승세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동진세미캠이 6%, 원익 IPS가 2%, 심텍 같은 경우에는 3%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